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70이지요. 평생을 장 담그고 김치 담그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랍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소원이고 아들 며느리 잘 되는 게 기쁨이지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명절이 코앞이니 며느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려니 정말 고되지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장독대를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구수한 된장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지난 봄에 직접 메주를 쓰고 소금물에 담가 정성껏 띄운 장이지요.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을 보니 올해 장은 참 잘 익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 맴도는군요. 이거면 손주들도 좋아하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장을 곱게 떠서 유리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냉장고를 뒤져 감자와 부추, 호박을 꺼냈지요. 명절에 전 없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지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부치면서 손주들이 할머니 전 맛있어요 하며 좋아할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왔지요. 전을 다 부치고 나니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손목이 좀 아프긴 했지만 마음만은 설레었습니다. 된장 담은 용기와 전을 정갈하게 싸서 비닐봉투에 넣으니 제법 무거웠지요. 손잡이 자국이 손바닥에 빨갛게 눌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데 초라하게 갈 순 없지 않습니까? 현관문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봉투를 확인했지요. 이거라도 주면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손주들도 할머니 생각하면서 먹겠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계속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꼭 잡고 있었지요. 혹시 흔들려서 전이 부서질까봐, 된장 뚜껑이 열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많으시지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1시간을 달려 아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높고 깨끗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 얼굴이 눈에 선했지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봉투를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서니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지요. 다들 집에 있나 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그 소리와 함께 제 하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애미야. 전 좀 가져왔어.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지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또 장이에요? 또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을 가져갔었지요. 그때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명절인데 손주들 먹이려고 전도 부쳐왔어. 된장도 오래 잘 익었더라. 봉투를 내밀었는데 며느리는 받지 않고 팔짱만 끼더군요. 어머니, 집에 냄새 배잖아요. 이런 거 들여놓으면 환기에도 며칠 가요.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냄새라니, 이건 정성의 냄새인데 말입니다. 냄새 좀 나도 괜찮잖니? 애들 건강에 좋은 거야. 아니요. 저 이런 냄새 정말 싫어요. 요즘 아파트는 환기도 안 되고 옆집에서도 뭐라 그래요.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지요. 그냥 다음에 주세요. 지금은 곤란해요. 손님도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이거 식기 전에 전이라도. 한 걸음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문을 확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 저 혼자만 남았지요. 무거운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또 장 들고 오셨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지요. 차가운 바닥에 앉으니 손에 들린 봉투만 유독 무거웠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부친 전 1년 동안 띄운 된장이 이렇게 거부당할 줄이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복도에서 울 순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내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니, 거기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주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지요. 손에 든 봉투가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 참. 시어머니를 저렇게. 그 말을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더군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저를 찍는 건가 싶었지만 그때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봉투만 꼭 껴안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희 집에 가서 좀 쉬다 가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고맙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정말 친절한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에 패 끼칠 순 없잖습니까? 아주머니는 몇 번 더 권했지만 제가 계속 사양하니까 결국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복도는 너무 조용했어요. 간간히 다른 집에서 밥 짓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지요. 손에 든 봉투에서 구수한 냄새가 아직도 났습니다. 식어가는 전 냄새, 고소한 된장 냄새. 새벽부터 몇 시간을 들여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냄새 때문에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한테 대접하던 그 냄새가 이제는 싫다는 냄새가 됐더군요. 냄새가 그렇게 싫을까? 내 정성의 냄새인데. 혼잣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다리가 저려서 일어서려고 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더군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힘도 없어지나 봅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거운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아들 집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아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응, 간다. 너희 잘 지내거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지요.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얼른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언제 저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는 어깨.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가져갈 곳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들고 왔지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다 식어서 딱딱해졌고 된장은 그대로였지요. 누가 먹어줄까? 혼자 중얼거리며 전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차가워서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거부한 그 음식을 제가 다 먹어야 할 판이었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다음에 제가 받으러 갈게요. 응, 알았어. 신경 쓰지 마라. 짧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며느리 눈치 보는 아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말순이, 인터넷 봤어? 무슨 인터넷? 당신 얘기 나왔어. 얼른 확인해봐. 무슨 소린가 싶어서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잘 다루진 못하지만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인터넷을 켜봤지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복도에 앉아 있는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더군요. 어제 그 아주머니가 찍은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를 복도에 버린 며느리, 냄새난다며 쫓아낸 여자. 제목들이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지만 대충 훑어봤습니다. 저런 며느리 있으면 인연 끊는다. 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상에 알려질 일인가 싶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지요. 엄마,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요. 수진이가 회사도 못 가겠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가 복도에 앉아 있는 사진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수진이를 욕하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도 다 봤대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찍은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수진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며느리가 운다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를 쫓아낸 건 며느리였잖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엄마, 아들이 뭐라 더 말하려 했지만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지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인터넷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됐습니다. 오후쯤 되니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말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편이야. 며느리가 너무했어. 아주머니들은 위로해줬지만 전 씁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소란이 날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욕먹으면 힘들겠지. 야, 말순아. 당신이 왜 며느리 걱정을 해? 당신이 피해자야. 아주머니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하더군요. 사실 전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서글펐습니다. 제 정성이 거부당한 게 슬펐고 이제는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집 이야기를 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저녁이 되니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제 사진이 나오더군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지만 봉투를 들고 복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며느리가 거부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 떠들었지요. 요즘 세대 간 갈등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에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친척들, 옛날 동창들, 심지어 몇 년 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다들 위로한답시고 전화했지만 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우리 아들 집도 있겠지요. 지금쯤 며느리는 뭘 하고 있을까?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저를 복도 할머니로 기억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회사 그만둔대요. 뭐? 왜? 회사에서 자꾸 눈치를 주고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끊겼대요. 회의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대요. 아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안쓰러운 모양이었지요. 그렇구나. 더 이상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거부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엄마, 수진이가 매일 울어요. 아파트 사람들도 다 알아서 엘리베이터 타기도 힘들대요. 그래. 엄마는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아요? 응, 나는 괜찮아. 동네 사람들은 다 내 편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야 하나, 불쌍하게 여겨야 하나. 며칠 뒤 동네 아주머니한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순아, 며느리 회사 잘렸대. 진짜? 응, 회사에서 이미지 때문에 내보냈대. 뉴스에도 나왔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나 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무섭다니까. 한번 찍히면 평생 따라다닌대.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평생 시어머니를 내쫓은 며느리로 기억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안 왔더군요. 엄마.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도 잃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대요. 그래서 왔니? 엄마, 제발 한 번만 나서주세요. 기자들한테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요. 일하느라 힘들었나 봅니다.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나를 쫓아낸 건 사실인데.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도 그날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명절 준비도 혼자 해야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내쫓아도 된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이가 매일 악몽 꾸면서 잠을 못 자요. 아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제 손등에 떨어진 눈물이 뜨거웠어요. 얘야, 엄마도 힘들었어. 새벽부터 전 부치고 장 담아서 가져갔는데 냄새난다고 문전박대 당했잖니.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일으켰지요. 야, 무슨 짓이냐? 어미한테 무릎을 꿇어. 엄마, 수진이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어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용서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론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마. 아들은 고맙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지요. 혼자 남은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창밖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용서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래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럼 며느리분에 대한 악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용서한 건지 아들 때문에 참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기자한테 한 말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복도 할머니, 며느리 용서 선언. 시어머니 다 지나간 일, 이제 그만 괴롭혔으면. 댓글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며느리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넓은 마음을 칭찬하더군요. 역시 어머니는 다르다. 저런 시어머니라면 모시고 싶다. 며느리는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들이 힘들어해서 며느리가 무너지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을 뿐이에요.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세요. 수진이가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그날의 상처가 아물까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던 그 순간이 지워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기로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혼잣말을 하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진첩 몇 권, 그리고 장독대에서 떠온 된장 항아리 하나.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붙잡을 테니까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독대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지요. 너희도 이제 혼자 있어야겠구나. 미안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니 수십 년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단골 가게들 모두 안녕이었지요.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친정 언니가 살던 마을이었어요. 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집은 아직 비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도 달랐지요. 도시의 매캐한 공기가 아니라 흙냄새 나는 공기였어요. 이 냄새가 싫다던 며느리도 나도 결국 다 같은 사람인데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언니네 빈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조금 낡긴 했지만 청소하면 살만했습니다. 짐을 풀고 집 뒤편을 둘러봤지요. 작은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먼지가 수북했지만 장을 담그기엔 충분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음 날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헛간을 쓸고 닦고 장독대를 놓을 자리를 마련했지요. 동네 분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콩을 고르고 소금을 샀어요. 가게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울서 오셨어요? 네, 잠깐 쉬러 왔어요. 아이고, 시골이 좋지요. 공기도 좋고. 할머니는 콩을 후하게 담아줬습니다. 덤으로 주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콩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콩을 담그니 물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씻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냄새 나도 좋아. 누가 뭐래도 좋아. 밤새 콩을 불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큰 솥에 콩을 넣고 불을 지폈지요. 장작불이 타들어가는 소리, 콩 삶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정겹더군요. 이 냄새, 누군가는 좋아해 줄 거야. 몇 시간을 삶아서 콩을 꺼냈습니다. 따끈따끈한 콩을 으깨서 메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그동안의 서러움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메주를 다 빚고 나니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헛간에 메주를 걸어놓고 물끄러미 바라봤지요. 복도 할머니 된장. 그래, 이름은 이걸로 하자. 냄새로 쫓겨난 여자가 냄새로 다시 세상에 나서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핸드폰은 꺼놨습니다. 아들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동네 아주머니들한테서도 연락이 올 테니까요. 하지만 전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냄새나도 흙투성이여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다웠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시골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 메주를 살피고 장을 뒤적이며 발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한테 장 담그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제 방식도 조금씩 더했지요. 어느 날 장이 잘 익었다 싶어서 작은 통에 담아봤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이 정도면 팔아볼만 하겠는데 동네 오일장에 나가봤습니다. 작은 평상 하나 빌려서 된장 항아리 몇 개를 놓았지요. 손글씨로 써놓은 팻말이 전부였습니다. 복도 할머니 된장 마이너스 정성으로 담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가더군요. 한참을 앉아 있으니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응, 석 달 전부터 띄웠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 떠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담근 것 같은 그 맛이에요. 그래, 고맙네요. 아주머니가 항아리를 하나 샀습니다. 처음 손님이었지요. 그날 몇 개 더 팔았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랜만에요.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지만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버렸지요. 며칠 뒤 장에 나갔는데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저번에 사간 된장 진짜 맛있었어요. 어머니가 드시고 옛날 생각난다고 울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금세 동이 났지요. 다음 주에 또 가져올게요.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제 된장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젊은 여자 한 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더군요. 할머니, 혹시 복도 할머니 맞으세요? 누구신데요?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장에서 된장 파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아냈을까요? 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돌아가세요.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문을 닫으려는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된장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된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됐어요. 난 장사할 생각 없어요. 그냥 짧게만 인터뷰해 주세요. 할머니가 왜 이곳에서 된장을 담그시는지만요. 결국 졸라서 짧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냄새난다고 쫓겨났었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 냄새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아요. 그 여자는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동네 할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말순아, 너 인터넷에 났어. 뭐? 유튜브에 내 이야기 나왔어. 조회수가 몇십만이래. 핸드폰을 빌려봤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군요. 복도에서 쫓겨난 할머니, 시골에서 다시 시작하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된장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된장 먹어보고 싶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부터 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지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멀리서 차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된장 주세요. 저도요. 항아리가 모자랐습니다. 만들어 놓은 된장이 하루 만에 다 팔렸지요. 미안해요. 다음에 더 만들어 올게요. 사과하며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헛간으로 가서 매주를 살폈어요. 이제는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줄이야. 감격스러웠습니다. 냄새로 쫓겨났던 제가 이제는 냄새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복수인가 봐. 며느리한테 복수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주문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동네 할머니들한테 부탁해서 함께 장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관 뒤편 창고를 빌려서 작업장을 만들었지요. 말순아, 이거 대박 났다. TV에서도 취재 온대. 할머니들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함께 일하니까 외롭지도 않고 수익도 나눠서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장에서 콩을 삶고 있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거든요. 아들도 함께 있었지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푸석한 피부. 왜 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반갑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찾아뵙고 싶어서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를 붙잡고 있더군요. 엄마, 수진이가 사과하러 왔어요. 그래, 이제 와서?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수군수군 쳐다봤지요.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냄새가 싫었던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각박했던 거예요. 일에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어머니한테 풀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문 앞에서 쫓아내고
며느리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울고 있었지요. 그 뒤로 매일 악몽 꿨어요. 어머니가 복도에 앉아 계신 모습이 눈에 밟혀서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려고. 늦었다는 거 알아요.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수진이만 탓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는데 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안쓰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일어나거라. 며느리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들도 일으켜 세웠지요. 그래,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적 있어.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순 없어. 중요한 건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작업장으로 들어가서 된장 항아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일 잘 익은 항아리였지요. 이거 내 몫이다. 며느리 손에 항아리를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내가 싫다던 그 냄새야. 그런데 말이다. 이 냄새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어. 며느리가 항아리를 받아들고 울먹였습니다. 집에 가서 찌개 끓여 먹어라. 손주들한테도 먹이고. 이 냄새가 너희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야. 며느리가 항아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가거라. 밥은 먹고 가야 하는데 준비된 게 없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그냥 갈게요. 며느리와 아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풀썩 일더니 이내 사라졌지요. 동네 할머니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말순아, 넌 참 대단해. 저렇게 용서할 수 있다니. 뭐려? 그냥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편하니까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한 건지 그냥 놓아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냄새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복도 할머니 된장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됐어요. 대형 마트에도 입점했고 온라인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작업장도 더 넓혀서 동네 할머니 10분이 함께 일하게 됐지요. 모두들 용돈벌이가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이렇게 바쁘게 살 줄 몰랐어. 맞아요. 덕분에 손주들 용돈도 듬뿍 줄 수 있어요. 할머니들 웃음소리가 작업장에 가득했습니다. 콩 삶는 냄새, 된장 뒤적이는 소리, 모두가 행복한 소리였지요. 방송국에서도 몇 번 취재를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는 남는 법이에요. 제 된장에는 정성이 들어 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 할머니 된장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어머니, 항아리 하나 더 주세요. 이웃들이 어디서 샀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 가져가거라. 며느리는 예전처럼 냄새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에서 어머니의 정성을 느낀다고 했지요. 손주들도 작업장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할머니, 이거 냄새 좋아요. 그래,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란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명하시다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마을에서 감사패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패요? 제가 뭘 했다고요? 덕분에 마을이 살아났어요. 관광객도 오고 할머니들 일자리도 생기고 마을 이름도 알려졌잖아요.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손사래를 쳤지만 이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이에요. 다음 주 마을 잔치 때 드릴게요. 마을 잔치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분들뿐 아니라 서울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예쁜 패였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을 보니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도 앉아 있더군요. 손주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최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정성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래, 내가 알면 됐어. 그날 밤 작업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장독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냄새 하나로 쫓겨났던 제가 냄새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됐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던 그날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됐지요. 정성의 냄새는 결국 사람들 마음에 남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봤어요. 복도 할머니 된장을 검색하니 수많은 후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된장 먹으면 할머니 생각나요.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서러움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성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제 인생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냄새로 시작된 이야기가 향기로 끝났습니다. 쓸쓸히 시작된 복도에서의 하루가 이제 세상 가장 따뜻한 향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윤말수는 오늘도 콩을 삽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그 냄새를 위해서요.